네, 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를 높여보겠습니다. 차트를 달려보는 시간이죠.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시장부터 좀 볼게요. 경기 민감주가 그야말로 반격을 했습니다. 뭐 조선, 해운, 항공, 건설 같은 종목들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반격일까요? 반짝 상승일까요? 지금 계속 시장이 주도 섹터로서의 이제 시장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사실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었거든요. 어제 조선주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코로나 시대에는 성장주였다라고 한다면 백신의 시대에는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주도권을 더 쥐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 좀 관점을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시장은 이쪽에서 계속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성장주로 대변됐었던 특히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섹터일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상당히 좀 낙폭이 심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나스닥의 반등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반도체 관련 시총 사용주들이 뭐 강보합을 만들어낸 뭐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좀 관심 포인트를 갖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키 맞추기 전략으로서 주도주는 경기 민감주가 가져가되 이쪽도 한 번씩은 조금 가격을 좀 맞춰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가 제가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주도주 교체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철강, 조선, 건설, 정유 그리고 이제 지금 금융주들도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증권, 은행, 보험주들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급,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먼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 먼저 좀 외국인 수급이 채워지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증권, 은행, 뭐 보험주까지도 함께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제 코스피에 있었던 수급과 관련된 좀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어떤 종목을 찍기가 좀 뭐 할 정도로 완전히 다 수급은 다 시크리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GS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두산밥켓, 대창단조라는 종목일 것 같고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금호석유, GS, 삼성증권, 대우건설, SGC에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이거 말고도 그냥 매수한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수의 관점으로서도 지금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쌍끌이 종목에는 현대건설, LG이노텍,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참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트레이딩으로서 해볼 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DL, 명신산업이라는 종목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특징적인 종목들 한눈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관심을 특히 더 갖고 가져가 볼 만한 종목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코스피 안에서 좀 꼽아본다면요. 네,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차트가 돌파 캔들이 어저께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이웨이를 갈 거야라는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완전하게 나타났고 수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꾸준히 사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바로 추격하기는 조금 부담되신다 한다면 여기 한번 조정이 오주는 선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선에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일단 시크리컬 업종은 계속 좋고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 좀 IT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좀 매력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좀 포인트를 찾아봤고요. 첫 번째는 LG이노텍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LG전자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함께 해법을 찾아간다면 LG이노텍은 좀 이 자리에서 어저께 양봉의 캔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1분기에 이제 고객사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가 좀 지연됐던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작년에서 지연됐던 부분, 그 다음에 신형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부 다 카메라가 한 대씩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중저가 네. 사양에도 막 3개씩 달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대수 증가에 따른 ASP 증가,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올해 첫 매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이 돌파할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돼서 좀 탄탄한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삼성전자보다 LG전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네. 단순히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좀 사이즈가 작을수록 유리한 시장이죠. 플러스 알파로 LG그룹이 전장으로 많이 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전장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 차량용 카메라와 관련된 이제 애플향 스마트폰 카메라에 납품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플러스의 성장 날개로서는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 네. 지금의 수급 상태와 차트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시장 중에서 두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예. 차량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차를 가볍게 만드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테슬라의 협력업체의 이 기술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의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상장 이후에 부각을 받았다가 그 이후로 계속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가 터지면서 정배열 이후에 좀 나의 칼날을 좀 발산할래라는 좀 캔들이 어저께 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네. 들면서 지금 2차 전지가 좀 어떤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테슬라가 어저께 1.2%는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2%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빠지는 건가요? 뭐 실적이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좋게 상회했는데. 나왔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그럼 그래도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빠진다고 해서 2차 전지 섹터가 다 빠진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코프로비엠도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차트를 좀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안에 세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명신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네, 이제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테슬라를 지표로 삼기보다는 이제 네. 각계 전투가 가능해지는 시장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중소형주 반란 시작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뭐 살펴보면요, 요즘에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장세가 네.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올해 시장은 반도체와 관련된 또는 일부 2차 전지와 관련된 중소형주 단에서의 트레이딩 매매, 그다음에 큰 단에서는 이제 시크리컬. 네. 시크리컬도 중소형주가 유리합니다. 지금 중소형 철강주들 올라가는 거 보세요. 특국제강이라든가 뭐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 그다음에 시크리컬 중소형주 안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아직은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제 시크리컬 업종에서 중소형주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는 요 반대단에서도 이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차트 수급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이제 사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라고 살펴보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KH바텍, 원익홀딩스, KH바텍 있어요? 네, TAC,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이오테크니스, 테스, ISC, 네. 그다음에 둘이 함께 사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앞타바이오, 유니셈, 성강밴드 다 IT와 관련된 종목이 그러네요.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차트로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시크리컬 중소형 철강, 중소형 건설, 그다음에 기자재 쪽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살펴보니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한번 차트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네.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급으로 봐도 지금
조정을 준 이후에 이게 갭으로 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갭으로 뜨는 것을 한번 메워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기간 조정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길을 가겠다 해서 이 직전 고점 영역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의외로 이제 이쪽 시크릿컬이 아닌 이쪽 IT 업종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즐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의외로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앞서 코스피에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좀 종목들 좀 콕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거나 이제 막 돌파한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것은 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앞서 다- 외국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뭐 KH바텍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국내 폴더블 힌지에 관련돼서는 국내 최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접는 폴더블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 과거에 성장주들이 움직일 때 이 시장이 열릴 거야 할 때 이제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주고 실제로 그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2차가 한번 랠리가 오게 되거든요. 예. 지금이 그 시작점에 어느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수급으로도 외국인의 매수하는 모습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데 거기에 이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좀 폴더블폰의 힌지 관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TSE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지금 마이웨이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솔브랜드 그렇고요. 아침에 하나머티리얼스도 그렇고 지금 조금 아직 돌파 시그널은 뜨지 않았지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소켓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검사 프로브 카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를 안정감 있게 좀 만들어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비메모리형 반도체 소켓이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서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기간 조정을 너무 예쁘게 주는 종목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소형주단에서 ISC라는 종목이 이 TSE랑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반도체 소켓인데요. 파이널 테스트용 소켓, 그다음에 버닝 소켓과 좀 이 하드웨어가 좀 뜨겁게 달라오를 때 그래픽 카드가 막 오랫동안 됐을 때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과열로 가지 않는 이런 테스트를 하는 소켓을 개발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메모리 향이 이제 메모리 향 그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주봉상으로 봐도 뭐 많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세 종목 코스닥 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차장님과 함께 수급 분석해봤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KH바텍과 TSE, ISC 짚어주셨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LG이노텍, 명신산업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